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이재명이라는 정치인과 관련해 벌어졌던 또는 벌어지고 있는 논란들의 상당수를 보면 물론 대장동 의혹과 같은 토착비리 또는 쌍방울 대북송금과 같은 기업과의 유착 또는 경기도 법인카드와 같은 도덕성과 직결되는 논란들도 있지만 그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주둥아리 말에서 비롯한 것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가 일상 사회생활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한마디를 뱉어도 신중에 신중을 가해야 하는 것이겠고 그 발언이 가져올 파장 등에 대해서 몇 번이고 곱씹어서 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경우에는 말을 함부로 막 내뱉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유독 이재명에게 왜 이런 현상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무엇보다 사람이 진실되지 않아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감출 게 많아서일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그런 줄 알더라. 이런 말장난에서부터 이재명이 진실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는 것이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김문기를 몰랐다.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 이런 것에서 알 수 있듯 이재명은 너무나 감출 게 많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정치인이 최소한으로 갖춰야 할 말에 대한 무게감, 진실성 이런 게 없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 이재명이 굉장히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을 했죠. 최상목 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 조심하길 바란다. 이재명의 오늘 이 말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이거 그냥 정치적 발언으로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문제가 심각한 그런 발언이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워딩을 보면 누가 듣던 간에 공직자인 최상목 대행을 향해 체포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국민 누구나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면서 지지층들을 선동했고 몸 조심하라는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재명이 이런 발언이 있고 난 후 대통령 경호처가 최 대행에 대한 경호 수준 강화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재명의 말을 천금처럼 여기는 개딸들이 실제 이재명의 말을 따를 가능성 전혀 없다. 이렇게 보기 어렵기 때문이겠지요. 그렇다면 이재명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우선 형법 제283조 협박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성립되는 게 바로 협박죄인데 단순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그 다음으로는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를 들 수 있습니다. 현재 최상목 부총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대통령 신분인데요. 대통령은 공무원이므로 협박으로 직무수행을 방해하려 했다면 당연히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이 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 형법 제87조 내란선동죄 또는 형법 제90조 내란예비음모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협박이 단순한 위협을 넘어 대통령을 체포해 국가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의도가 있다면 내란 관련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내란 선동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내란 예비 음모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도 내란 선동죄 현행범이라면서 법적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는데 이건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재명이 이런 발언이 나오기 전후의 배경을 보면 이재명이 얼마나 조급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여럿 있습니다. TV조선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은 왜 이렇게 결정이 빨리 안 나오고 늦어지느냐라고 답답함을 토로하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헌법재판소에 대해 자세히 정보를 들은 사람이 있느냐며 헌법재판소 내부 분위기 파악에 대한 질문을 함께 참석한 최고위원들에게 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재명이 지금 정신이 멀쩡한 게 더 이상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재명이 지금 제정신 일리가 있겠느냐 이런 것인데요. 12.3 비상계엄 직후 뜻밖에도
한동훈이 쉽게 넘어가는 바람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성공했고 공수처와 경찰을 압박해 윤 대통령을 체포 구속하는 데까지 성공하면서 마치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따놓은 당상처럼 여기던 이재명이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은 그 충격이 배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초 빨리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헌법재판소 탄핵 결과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결국 이재명 자신의 선거법 항소심 재판 뒤로 밀릴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제정신일 리가 있겠느냐? 제정신이면 크게 더 이상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은 현재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 무엇 하나 경범죄라고 볼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자세히 따질 것도 없이 재판이 정말 공정하게 진행이 된다면 또 사면 복권이 없다면 이재명은 평생 감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곧 있을 선거법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돼 민주당이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재명을 철옹성같이 떠받들고 방탄해왔던 민주당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게 되고 유력 대선 후보에서 당을 망가뜨린 철천지 원수로 이재명은 나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런데 어찌 제정신일 수 있겠냐는 것이고, 자, 오늘 이재명의 발언을 두고 민주당 내부도 좀 술렁인 듯합니다. 2주 전 당내 비명계를 겨냥해 체포동의안 가결은 검찰과 당내 일부가 짠짓이라고 발언한 데 이어 이번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에게 몸조심해라 라고 경고해 논란에 휩싸이자 정작 입조심, 입단속해야 하는 것은 이재명 너 아니냐, 이런 감정들이, 이런 말들이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자, 이재명은 지난 1월 17일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꼬투리 잡힐 이야기를 해선 안 된다. 너무 과격하거나 가혹한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만 해도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상황에서 민주당 안팎에 언행자제령을 내렸던 것인데요. 자, 그런데 자꾸 이재명이 설화 논란을 일으키자 이재명 너부터 잘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저는 방송에서 여러 차례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아무리 사류라고 해도 이재명 하나 없어진다면 그래도 한 3류쯤은 되지 않겠나, 나라가 조금은 조용해지지 않겠나, 이런 취지의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요. 다음 주 항소심 재판에서 이런 바람들이 현실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가져보면서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